안녕하세요. 파이썬 16회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본 영상은 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함수를 처음 한 번도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나는 이미 함수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케이스의 학생들 중에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는다 해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나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안다 또는 잘한다 할 경우에는 특히 앞에 지금 보이는 정의나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필통 안에 이제 필요한 연필, 지우개, 뭐 볼펜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학원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딱 그 필통만 딱 챙겨서 큰 가방에 넣으면 계속 그 필통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재사용이 되죠. 근데 필통이라는 그 틀 안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필기 도구를 넣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계속 챙겨줘야 되고 그 품목들을 아니면 분실했을 때는 또 계속 사서 쓰다 보면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필과 지우개와 볼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들이 책상에 가득 쌓이게 되죠.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코드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 중복된 코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중복된 코드를 어떻게 한다? 그 중복된 코드, 특정한 작업이 있는 중복된 코드를 하나의 코드의 모임, 코드 명령어의 묶음 이런 형태대로 묶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 놓으면 그 코드에 대한 재사용이 아주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드가 효율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코드에 대한 모임, 묶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코드를 재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코드의 양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코드는 아무래도 이해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데 이 정의와 이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무조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은 내용들을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본 영상에서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이 함수라는 개념에서 이 정의와 사용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수라 하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어떠한 것을 기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만, 그러니까 이 영상만 한 30분가량 되는 이 영상만 들어도 사실 함수에 대해서는 싹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류부터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배운 학생도 있고 지금 파이썬이 처음인 학생도 있을 텐데 파이썬을 시작으로 해서 배웠던 입출력 함수, 파이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출력 함수, 입력 함수, 자 그렇게 함수라는 개념으로 배운 내용들이 바로 이미 파이썬을 만들 때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한 함수로 우리가 계속 재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드의 내용을 출력을 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을 받는다. input, print, 그쵸? 이러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그래픽 관련된 함수, 뭐 랜덤 함수, 수학 관련된 함수 너무 많아요. 파이썬은 너무 많죠. 그런 함수들을 우리는 내장 함수 또는 시스템 표준 함수
뭐 라이브러리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런 내장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누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정의하는 함수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구성 안에 있는 함수의 정의와 호출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영상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의에 대한 형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호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구성들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코드의 함수의 종류, 내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직접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정의한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바로 함수의 정의와 호출이다 라는 거예요. 함수 정의를 위한 형식을 보면 크게 정의의 키워드, 정의라는 단어의 키워드로 요 앞에 것만 따서 def를 가지고 한 칸 띄고 함수명 그리고 함수는 무조건 가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명에는 가로가 붙습니다. 함수 정의의 형식은 이렇게 def라는 키워드와 사용자가 만든 이름, 변수명처럼 우리가 이제 배웠던 다양한 식별자 있었죠. 변수명,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배웠던 리스트명, 투플명, 딕셔너리명, 세트명, 그쵸? 요런 이름명자를 붙은 이러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명령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여기에 마지막은 항상 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콜론까지가 헤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 df, 함수명, 가로, 콜론. 요게 헤더. 그러면 여기는 body.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탭이나 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놓은 요 문장들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뭐 두 줄 이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body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정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 헤더와 body. 헤더는 def 키워드를 시작으로 함수명, 가로, 그 다음에 이 헤더의 끝이다. 콜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body 부분, 내가 어떠한 특정한 명령, 아까 그랬죠. 앞에서 특정한 작업을 위한 특정한 기능,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프로그래밍 부분이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헤더와 바디를 구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 우리가 배웠던 제어문도 거의 이제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루어져 있었죠. 마찬가지 함수도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디 부분에서 헤더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함수 정의 형식을 가져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예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형식 부분에서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고 이 기본에 준해서 이 명령문의 마지막을 이제 리턴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는 리턴으로서 이제 결과값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헤더 부분에서 이렇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가로 안에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하나 이상 뭐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점점점 여러 개가 올 수도 있고 구별해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 그리고 마찬가지 매개 변수도 오고 결과값도 오는 것까지가 이제 제일 난이도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에서 매개 변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리턴 값이로 이제 결과값,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과값이 오는 거, 요 두 개가 다 오는 거, 그렇게 구분해서 전체 네 가지에 대한 형식을 기억하신 다음, 예제, 오늘 제가 영상 처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프로그래밍, 모든 함수, 심지어 우리가 if else 할 때도 배웠던 최대값, 가장 큰 값 구하는, 그쵸? 내용의 특정, 그쵸? 요게 지금 최대값 구하는, 그쵸? 코드죠. 특정한 기능, 특정한 이제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대값 구하는 코드를 계속 여러 번 재사용한다라는 전제 하에 함수에 대한 정의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헤더 바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헤더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수명, 난 최대값 구하겠다. 그죠? 최대값 구하는 거, 큰 수 구하는 거. 그래서 그 특정한 기능에 맞춰서 키워드, 함수의 이름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로, 헤더의 끝은 콜론. 자, 요 기준에서 지금 형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최대값 구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명령문으로서 들어간 거죠. 자, 여기까지가 헤더와 바디. 분명히 블럭 부분이 여기 한 탭이든 한 스페이스 바든 똑같이 열 맞춰서 들어가 있는 요 내용까지를 시작으로 한 블럭으로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헤더와 바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다? 함수의 정의다. 함수의 정의가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리 항상 맨 위에 정의를 해놓고 호출이 그 다음에 옵니다. 호출이 먼저 올 수는 없어요. 컴퓨터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 먼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 이제 호출해서 쓰는 거죠. 호출. 자, 호출할 때 형식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함수명과 가로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그 표준 함수, 내장 함수 또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 책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하죠. 결국 그게 다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파이썬 만들 때 시스템 상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재사용하도록 해 놓은 함수예요. 자, 이런 함수를 또 우리가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함수명 가로가 없다 그럼 그냥 제가 예약어 형태의 키워드, 특정한 기능을 하는 키워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로가 있으면 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함수 호출은 이렇게 함수명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 형식 중에 첫 번째 표준 가장 기본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형식에 준해서 이 헤더 부분에서의 가로까지 함수명하고 가로까지만을 가지고 호출의 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명과 가로만 가지고 함수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다가 호출했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는 나를 호출했구나 하면서 쭉쭉쭉 실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쭉 읽은 거야. 그냥 읽기만 한 거지 실행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호출이 됐을 때 다시 돌아가서 나를 호출해줬구나. 그러면 일을 해야지. 호출해줬구나. 일을 해야지 하고 하면서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값 넣고 그리고 if문을 실행을 해서 두 값에 대한 연산 관계연산이죠. 실행하고 true면 이것을 false면 이것을 그쵸. 실행한 다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false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2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 20B 부분이죠. 출력을 한 거죠. 큰 수, 두 수 중 큰 수는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이 예제, 큰 수를 구하는 이 예제, 모든 모든 이제 관계연산자를 포함한 이 제어문,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거의 99.9% 거의 나오는 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많은 책에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네 가지 형식을 똑같이 조금 이 형식에 맞춰서, 그쵸? 형식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가면서 일괄적으로 차이점, 형식에 준한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이 예제 따르고 이후에 형식마다 다른 예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예제 하나 가지고 이 네 가지 형식을 다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함수에 대한 녹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형식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이 기본 형식에 준해서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턴 다음에는 결과값, 일명 반환값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 형식에 준해서 그러면 앞에 이 예제를 살짝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 리턴 값이 있도록, 그쵸? 리턴 값이 있도록 코드를 변형을 했습니다. 바로 명령문을 실행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쭉 실행을 하고 여기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A 안에 있는 값을 리턴, 반환값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반환하냐면 호출한 곳으로. 그럼 호출한 곳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아니고. 이것도 좀 컴퓨터가 이제 읽는 순서대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읽어요. 실행은 안 해요. 읽다가 함수 호출하네. 함수로 호출하네. 그럼 프로세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제 화살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읽어줬어. max라고 이제 함수로 호출했어. 그러면 이제는 읽으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값 넣고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값 넣고 그리고는 비교를 해. 각각의 A, B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는 true네, 아니네, false네. 자, 여기서도 else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바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죠. else로 넘어가서 B에 있는 값을 어디로? 호출한 이 자리로 리턴을 합니다. B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B 안에 있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이 자리에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 B 했을 때 B라는 문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B라는 메모리 공간이 가는 것도 아니고 B 안에 있는 20이라는 값이 갑니다.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 또는 반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20이 들어갔으니까, 반환된 값이 들어갔으니까 메모리 공간 하나 더 할당해서 이렇게 반환된 20을 저장을 한 후 그 20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지금 코드 왼쪽 같은 경우는 반환된 값을 새로운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해서 출력하는 방법의 코드이고, 오른쪽은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어디 부분? 함수 정의에 대한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호출 부분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지금 왼쪽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라면, 지금 오른쪽 코드는 바로 반환된 B 안에 있는 20이라는 값을 그대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 없이 출력하는 코드가 바로 뭐다? 오른쪽의 코드다 라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 영상에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대입하고 안 하고 그 차이점들을 간간히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개념적인 차이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형식은 이제 아까 우리 기본 형식에서는 지금 전혀
뭐가 없었어요? 매개 변수가 없었죠? 가로 안에 매개 변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변수 개념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변수와 다르게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가로 안에 값이 있는데 그 값을 함수 호출하면서 그 값을 보내요. 같이. 그 보낸 값을 저장한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수가 없으면 매개 변수가 없다. 짝꿍처럼 매개 변수가 인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 인수가 없으면 매개 변수도 없다. 지금 앞에 두 개는 기본 형식에서 매개 변수가 인수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고. 근데 세 번째에서는 인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수가 하나면 매개 변수도 하나, 인수가 두 개면 매개 변수도 두 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변수, 우리가 얘기했던 변수와 다르게 이 인수에 맞춰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다 보니까 매개 변수다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인수가 하나면 매개 변수도 하나, 인수가 두 개면 매개 변수도 두 개 잊지 말아야겠죠. 앞에 우리 큰 수 구하는 함수에서 뭐가 추가된 거예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가 있다는 건 결국에 함수 호출할 때 인수가 있다라는 거. 그 인수가 지금처럼 요 왼쪽의 예제처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할당된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이렇게 저장한 다음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n1, n2 변수 안에 있는 10과 20을 그쵸? A에는 10을, B에는 20을, N1 안에 있는 10을 A라는 메모리 공간에, 그 다음에 N2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20을 지금 B 순서대로, 이것도 세치기 안 해요. 순서대로 N1은 A라는 이름으로, N2는 B라는 이름으로 10과 20을 이렇게 결국엔 이런 코드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여기서 봤던 거죠. 자, 요 부분이 지금 코드가 매개 변수를 갖는 형식으로. 그래서 N1 안에 있는 10, N2 안에 있는 20이 순서대로 이렇게 매개 변수 A와 B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코드화 한다면 이렇게 저장이 됐다. 지금 요 화살표 부분 있죠? 그거를 코드화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안에 있는 값과 B 안에 있는 값을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라고 하죠. 크다가 맞으면 A를 출력하는데 지금 계속 같은 숫자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B에 있는 값이 이렇게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왼쪽 코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통해 인수로 코드화 한 거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 10, 20 이렇게 매개 변수에 저장한다는 거. 그래서 인수 매개 변수 책에 따라서는 뭐 실인자, 뭐 형식인자,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 뭐 요렇게도 얘기하는데, 인수라는 개념으로 이번 영상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죠. 이 네 번째는 다 있어. 결과값에 대한 코드도 있고 매개 변수에 대한 코드도 갖고 있는 정의 형식이죠. 네 번째. 당연히 매개 변수가 있다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가 있다. 그쵸? 그런데 앞에는 그냥 이렇게 이 리턴 값이 없으니까 바로 출력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앞에 리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지금은 인수가 두 개인 거를 가지고 계속 큰 수를 구하는 코드를 중심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전체 네 가지 정의 형식과 호출 형식 네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또 이제 정의와 형식을 설명을 할 때 또 이렇게 원의 너비를 구하는 코드도 많이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실인자 결국에는 이제 인수를 하나 보냅니다. 함수 호출하면서 A 안에 들어있는 값을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쵸? 직접 받아서 그 값을 이용해 함수를 호출할 때 받은 값을 레디어스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 후 연산해서 에어리아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연산된 결과값을 결국에 리턴 어느 자리에 딱 호출했던 그 자리, 요 자리죠. 요것도 전체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또 설명을 한다면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읽어요. 실행은 안 해. 읽은 다음에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할 때 20을 딱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20이 들어가요. 쏙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쏙 들어갑니다. 연산을 위해서 형변환 인트 기억하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원의 너비는 하고 출력하면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값도 보냈네. A에 들어있는 20까지 보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인수 20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레디어스라는 이 이름의 새로운 매개 변수 안에 20이 저장이 돼요. 그럼 레디어스에 대한 연산을 이제 하고 3.14 곱하기 레디어스의 제곱을 하고 그 결과값을 에어리아에 저장 후 에어리아에 있는 요 값, 그쵸? 이 값을 리턴하라고 했어. 되돌려주는데 어느 자리로 되돌려준다? 호출한 곳으로. 딱 이 자리. 어느 자리? 딱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리턴되어 있던 이 자리에 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까지 제가 호출 함수 정의 호출 안에 있는 인수와 매개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가장 많이 쓰는 예제. 새로운 예제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제들을 실습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와 호출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기본에 충실한 설명으로 완벽히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수에 대한 정리, 총정리, 서머리, 요약, 그러면서 동시에 헷갈렸던 네 가지 형식에 대해서 리턴값 있다 없다, 매개변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한 예제를 통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 한 예제가 이거죠. 큰수 구하기. 그래서 요 예제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거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전체 이 네 가지 방식의 함수 정의 형식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학생들의 질문도 있어요. 결과값을 지금 계속 하나만 반환했잖아요. 그죠? 결과값을 이렇게 하나만 반환했는데 두 개는 반환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함수 호출을 여기서 하겠죠? 호출하고 이제 호출하면서 N1과 N2에 있는 이 10과 20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 20 그리고는 true, false에 따라서 실행된 결과값을 반환을 할 때 우리 아까 똑같은 20 여기서 이제 앞에 예제는 return하고 값이 하나 20만 반환을 했는데 호출한 곳이 여기죠. 지금처럼 두 개 값 순서대로 이것도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 함수 호출할 때도 순서대로 N1과 N2가 그쵸? 보내지는 것처럼 반환할 때도 순서대로 두 개가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대입 그럼 M1 안에 있는 게 C 안에 들어있는 값 숫자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반환된 이 B 안에 있던 20이 또 이제 순서대로 반환을 하면서 여기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20. 그래서 M1 안에는 숫자라는 글자가 있고 M2에는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프린트 함수 안에 값 출력을 순서대로 이렇게 M1과 M2에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값을 2개 반환하는 함수도 이런 식으로 앞에 했던 큰 수 구하는 특정한 코드를 가지고 살짝 바꿔서 2개가 반환이 돼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예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함수에 대한 정의나 뭐 사용하는 목적, 이유, 그쵸?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정리했어요. 솔직히 뭐 앞에 여기까지의 영상은 함수에 대한 형식을 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라면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앞에서 처음 봤던 요 문장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좀 변형된 앞에 코드를 좀 더 바꾼 특정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사용,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작업, 코드, 그쵸? 기능,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30번까지 하긴 힘들고 3번만 이렇게 3번만 했다. 3번만 했다. 3번만 하는 걸로. 이걸 우리는 30번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한 코드, 반복적인 코드 이 단위를 3번 또는 30번을 쓰면 얼마나 길겠어요. 3번을 쓰든 30번을 하든 300번을 하든 함수로 정의를 이렇게 해주면 호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3번 할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복문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함수 호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30개나 뭐 300개 하려면 이 함수 호출을.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반복문이라는 것을 사실 먼저 배운 거예요. 함수 배우기 전에 반복문을 먼저 배우는 게 이 30번, 300번을 함수 호출하는 코드도 너무 길거든. 그런데 포문을 사용해서 함수 호출을 3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종료값 3만 써주면 돼. 그럼 0, 1, 2, 3번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30번 하고 싶다. 여기다 공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3번이 30번이 되려면 이걸 도대체 몇 번을 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도 그렇고 반복문도 그렇고 코드의 간결한 코드를 통해서 전체 코드가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게 만드는 게 3번이었던 것을 30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공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는 3번 이렇게 불러서 쓸 것을 30번이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복사해서 붙여야 돼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다가 뭐 코드 하나 내가 숫자 하나 뭐 문자 하나 좀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큰 수가 아니고 작은 수다. 두 수 중 큰 수가 아니고 작은 수. 이거 2번만 고치면 될 걸. 이거는 그쵸. 3번만 해도 지금 6번을 고쳐야 되고 10번이면 더 굉장히 많이 고쳐야 되죠. 관리도 어려워요. 자, 요거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부분이 이거거든요. 나는 지금 이걸 3번이야, 3번. 근데 이거를 3번이 아니라 엄청 많이, 그쵸? 엄청 많이 쭉쭉쭉 엄청 많이 불러서 해야 돼. 그럼 코드가 엄청 길어지겠죠. 이거를 근데 자주 사용한 이 특정한 코드를 딱 잘라서 싹 잘라. 뭐 3번이든 뭐 30번이든 300번이든 다 필요 없어. 그냥 특정한 코드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특정한 코드 하나만 가지고 함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정의, 그쵸?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수명, 내가 이 특정한 코드 기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헤더의 끝은 콜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엔터 치자마자 싹 들여쓰기가 됐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나머지들도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들여쓰기, 그쵸? 들여쓰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올렸다 내리는 거. 이거 팁이다 그랬어요. 올렸다 내리면 여기 아니죠. 그럼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리면 열 맞추기가 이렇게 바디 부분이 깔끔하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정의,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졌고 3번, 30번, 300번은 코드, 이 중복된 코드를 함수로 정의를 하면 중복성이 없는 코드로 우리가 이제 딱 탈바꿈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함수 호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한 번만 호출하면 사실은 이게 함수를 정의한 게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최소한 내가 이거를 2번 이상은, 그쵸, 호출해서 쓴다. 그러면 함수로 정의함으로 해서 이렇게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번만 한다라고 했어. 그쵸, 아까. 그래서 3번만 한다고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보면, 자, 여기 실행된 코드를 보면 이제 요거 10, 20 또 불러줘. 그쵸? 이번에는 10 했으니까 30 이런 식으로 3번, 40, 50 이렇게 3번 실행하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3번이 아니라 뭐 30번, 300번이다. 그럼 이거를 계속 해서, 그쵸? 이렇게 붙여쓰기를 하는 거야. 코드 너무 길잖아. 그래서 배운 게 뭐다? 앞에서 우리가 함수 배우기 전에 배웠던 거 뭐예요? 이 긴 코드 다 필요 없어. 요게 아니고 요거죠. 요거. 포문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3번이 30번, 300번 0만 늘려주면 돼. 얼마나 재사용, 함수의 코드의 재사용, 그죠? 을 위해서 반복문까지 더해지면 코드가 얼마나 더 간결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왜 큰 수는 하고서 물음표 하나를 2개 넣고 싶어. 그쵸? 이렇게 2개 넣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2번만 고쳐주면 됐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3번이 아니라 30번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6번. 그쵸? 60번을 고쳐줘야 되죠. 30번 돌리려고 하면 60번을 물음표 2번씩 해가지고 세트로,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가 함수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쉽다. 물론 이해도 쉽고 코드가 길면 길수록 이해는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30번 돌리는 건 힘들죠. 시간상 영상 녹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코드의 양을 줄이는 이 함수를 만들므로 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코드의 수를 줄이니까 당연히 속도도 늘어나겠죠. 이것도 이제 빠르게 돌려보도록 한다면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값은 똑같이 넣어볼게요. 30이었고 그 다음에가 40, 50 완전 똑같아 사실. 3번 아까 우리 맥스 하면서 호출 3번 했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포문 돌려서 포문의 목적도 사실은 코드의 간결화, 함수도 마찬가지도 코드를 간결화. 그러면서 이제 관리가 쉬워지고 이해도 쉽고, 코드가 간결하면 프로그래밍의 속도도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코드의 재사용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만든 이 함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